자, 2023년 12월 11일 새벽 2시 49분. 7주차 코인 투자. 죽음의 롤클롤 탄 천국과 지옥을 오간 코인 투자. 간신히 수익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는 완전히 개순환이었어요. 그 월요일날 240만원 벌어가지고, 좋다. 흐름 좋다 했는데, 그랬죠. 허리도 갑자기 그 지난주 토요일부터 안 좋아져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한 일주일 고생하다가 토요일 한 오후쯤 회복되고 오늘은 좀 이렇게 산책도 하고 뭐 다이어트 댄스도 하고 뭐 어제도 약간 엊그제 금요일 날 좀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며칠 만에 누워있다 다이어트 댄스 하고 누워있지를 못했어요. 거의 뭐 이게 앉아, 자다가 딱 누워있다가 일어나려고 하면, 혹은 막 10분 반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면, 와, 그게 한 번에 일어나지는 게 아니라, 한 4단계, 5단계 자세를 엉금엉금 바꿔가면서 막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벌떡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엉금엉금 손을 짚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뒤에 이제 손을 짚어가지고 상체를 일으키고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몸을 뒤집어가지고 다시 이제 무릎을 꿇어가지고 발을 대는 것까지 한 다음에 거기서 다시 이제 무릎 꿇은 양 무릎을 이제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한 번에 일어나면 또 그 허리가 또 이렇게 쑤셔가지고 반동을 막 위아래로 이렇게 주면서 몇 번 그러다가 이제 일어나고 막 걷는 것도 막 진짜 막 1m 막 걸어가는데 막 10초에 한 걸음씩 막 이렇게 막 그 정도로 해가지고 고생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유튜브에서 약간 좀 척추가 측만했을 때 그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 바가 있지만 이번에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리가 그 거식이 뭐냐 이번에는 허리가 삐끗했다기보다는 엉덩이 뼈가 쓰신 거야. 엉덩이 뼈가 엉덩이 그러니까 위쪽 엉덩이부터 골반이 뭔가 이렇게 한쪽이 오른쪽인가 특히 좀 접질려 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침도 제대로 못했어. 기침하면 그 통증이 와가지고 기침도 막 세게 못하는 거야. 막 재채기 나면 뭐 아무튼 그 정도였습니다. 뭐 볼일 볼 때 힘을 못 주고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걸을 때도 이 허벅지 뒤쪽이나 종아리까지 찌릿찌릿하고 해가지고 이번 주 내는 막 수지침도 알아보고 막 이것저것 했거든요. 그렇더라고. 막 근데 그렇게 누워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일상생활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과도한 스트레칭이 아니라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뭐 아주 그냥 살짝살짝 그러니까 좀 몸을 움직여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작위적인 거.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좋아요. 어떤 뭐 스트레칭 뭐 강하게 하는 것보다 그냥 불특정적인 그 일상생활 자체가 불특정적으로 이렇게 몸을 계속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누워있을 때는 통증이 심하다가 처음 일어날 때는 통증이 심하다가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또 괜찮은 느낌이 드는데 또 그러다가 다시 이제 누워있다가 또 다시 눕다가 다시 일어나면 막 거시기 하더라고. 또 한참은 또 고생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해가지고 이제는 좀 나이 드니까 그러니까 막 날 춥고 막 그럴 때 운치로 딱 들 때 몸이 경치 뜰때 젊을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럴 때 이렇게 좀 맨몸 체조도 하고 몸도 좀 풀어줘야 되는데 그냥 추운데 뭘 그냥 몸을 풀어 하면서 그냥 바로 그냥 틀어놓고 자지 했는데 그렇더라고. 이제는 막 나이 드니까 몸도 예열이 막 필요한 것 같아요. 하고 예열을 하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면
막 그런 거예요. 혹은 뭐 너무 움직이지 않거나 막 그렇게 되면 또 그게 그렇게 또 반동이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렇다. 누워있을 때 이렇게 정자세로 눕기보다 보통 이렇게 옆으로 들어누워서 많이 자잖아요. 칼잠.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왼쪽으로 칼잠 자다가 딱 허리에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오른쪽으로 다시 이제 들어눕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 칼잠 그 자세 한번 바꾸는데도 막 1분이 막 걸릴 정도였어. 그러니까 막 그냥 이렇게 허리 돌리려고 하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조금씩 막 비틀면서 엉덩이를 막 이렇게 조금씩 비비면서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무튼 고생스러운 한 주였는데 주식도 코인도 주식은 간신히 이제 14만 7천 원 수익 전환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256만 원 까이고 87만 까이고 92만 까였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매매를 못해서라기보다는 그거였어요. 다 조금씩 수익 났는데, 누나 삼형제, 누나 입전용, 누나 클래식, USTC 얘네들이 생지랄을 하면서 막 매일매일 폭락하는 바람에 그랬던 거예요. 진짜 다른 종목들은 다 여야하게 그냥 괜찮고 다른 종목에서 수익 내려고 하는데 연속 6일을 이게 USTC였죠. 연속 6일을 이게 폭락하는데 이거 폭락도 이거 심하잖아요. 막 마이너스 55, 10, 11. 이 정도니까 어제는 또 청산위기까지 가가지고 자금이체까지 또 추가적으로 하고 이제 다른 수익분 그거 어제가 그러니까 어제 새벽 해가지고 자금이체인가 하고 어제 새벽이었나 어제 그거였나 밤이었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것도 무시무시하게 폭락하고 또 얘도 누나도 거의 뭐 연속 5일, 그러니까 USTC는 거의 연속 6일 이렇게 폭락을 하니까 장사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다른 종목보다 이거 누나 삼형제 때문에 아주 개고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화, 수, 목만 그런 게 아니라 금요일, 토요일까지 갖고 일요일날 밤 한 10시까지도 이 장구가 일요일날 마감할 때까지 이게 금요일날 장 마감했을 때는 한 140만 원 이렇게 마감했었거든요. 마이너스 34만 원 손실 본 상태에서 마감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까였던 거야. 금요일날 토요일날 밤 되니까 더 까였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막 한 120만 원, 130만 원 손실까지 갔다가 일요일날 오후까지도 별반 없다가 이제 밤 산책 갔다 오고 이제 하루 지난 무렵에 이게 12월 11일 자정 무렵부터 거의 다시 이제 계급등을 내갔죠. 이때부터 이제 오후 7시부터네. 이때까지 좀 별반 없다가 오후 7시부터 해가지고 다시 이제 자정 무렵부터 계급등을 해가지고 드라마틱하게 장고가 이제 다시 이제 197만 원 회복하면서 이게 마이너스 한 100 얼마에서 100만 원 가까이에서 아무튼 드라마틱하게 회복하면서 간신히 장고가 7주 차도 흑자 전환 해가지고 연속 7주 흑자 전환으로 이제 마감을 한 겁니다. 뭐 다행스러운 일이죠. 뭐 대박은 아닌데 일단은 주간 수익률은 최소한 흑자로 마무리하는 게 제 투자의 목표이기 때문에 코인 투자에 그렇죠. 원래 목표는 그거였는데 그러니까 연속 한 11일 정도 이렇게 계속 흑자를 내면서 코인 투자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더라고. 이게 이때만 해도 뭐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 손실, 이때만 해도 일주일에 이틀 정도 이제 미약 손실. 그러니까 이런 손실은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급하게 하락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연속 6일씩 이렇게 급하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이렇게 한 번 치솟고
한 번 이렇게 하락하면 이때 좀 싸게 사들이고 다음 반등을 기대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USTC 같은 거는 거의 연속 6일을 내내 폭락했죠. 연속 6일을 폭락했는데, 그러니까 이때 큰 거시기 그 봉이 나왔잖아요. 이게 거의 뭐 똥을 쌌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참 악영향을 미친 봉이죠. 악영향을 미친 봉인데, 이게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유튜브 영상에도 뭐 전전 영상인가? 이때 설명을 했었지만, 이 영상쯤에선가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이 영상. 12월 5일쯤 설명을 했지만, 이게 USTC 세력만 이 코인을 든 세력이 처분해서 이게 떨어진 게 아니라, 그때 이 바이낸스의 이 관심 종목 등에서 상당수의 코인들이 똑같은 시점에 그게 전혀 무관한 종목들이 다 이렇게 폭락했어. 뭐 그러니까 BTC나 이더 같은 등치 큰 코인들 빼고는 다 이렇게 폭락을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USTC 때문에 악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때 한번 이렇게 마이너스 20% 가까이 어그러진 다음에 완전 추세가 이제 꺾여버려가지고 주 6일을 이제 고생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어느 정도 회복한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USTC 세력이 판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이렇게 딱 돼버리니까 한 놈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누나 클래식도 이제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이제 누나 클래식도 이제 마진 종목에 영입을 했는데, 하필이면 한 종목만 떨어졌으면 손실이 그나마 좀 덜할 텐데 같이 떨어지니까 비중이 커가지고 또 그랬던 거죠. USTC가 비중이 특히 많았었고, 원래 이게 700달러 수혈하기 전에 3,500달러였었고, 누나는 그래도 그랬어요. 처음에 얼마더라? 500달러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하여튼간에 한 450달러에서 하루 만에 900달러 만들어가지고 잘 되냈는데, 다시 이제 결국 이제 또 빠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거의 뭐 이런 상태로 온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도 뭐 이렇게 21%, 17%, 14%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는 USTC 때문에 누나 삼형제 때문에 개고생을 한 주였어요. 이게 참 웃긴 게 유튜브에서 너도 나도 막 이렇게 가장 흥행을 막 이렇게 떠들던 게, 아이러니하게 제 한 주간의 투자에서는 가장 발목을 잡은 그게 사례가 된 거예요. 뭐 간신히 이제 흑자가 됐고, 이번에 이제 다시 이제 떨어질 때 복귀를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사드려야죠. 이게 한 번에 어차피 USTC 같은 거는 여기서 이거 위로 이렇게 다 팔려도 아마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입성한 시점에서는 이거 다 판다고 해도 위에 남은 거 수익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다시 뭐 또 사고, 또 단타하고, 또 쌓고, 그걸 좀 한두 번 해야지 이제 본전 지뢰가 될 것 같아요. 누나 클래식이나 누나는 아까 흑자로 돌아서기도 했었고, 아니, 누나 클래식은 아까 흑자까지 왔었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막 정신이 없어요. 막 아직 이제 한 주 마무리가 아닌데, VRC, 갑자기 치솟네 이거. 이것도 흑자 전환으로, 물량 다 체결되겠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치솟네. 지금 녹화하는 와중에 이게 징글징글 했거든요. 거의. 갑자기 8%? 야, 어디 보자. 또 이렇게 안 나오네. 또 이렇더라고. 이렇게 안 나올 때는 닫아주고 다시 열어주면 되는 것 같더라고.
지금 막 녹화를 하는데 거의 뭐 관심종들이 미쳐 날뛰어가지고 지금 FTT도 20% 가까이 이상 올랐었고. 아, 왜 이래 이거. 한번 꽂아야 되나? 이렇게 원래 창 새로 열게 하면 나오는데. 램이 부족하지는 않을 텐데. 이게 코인이 참 지랄 많은 게 급등을 하든지 폭락을 하든지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통 새벽에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아유 차트가 안 나와 왜? 뭐야 이거. 너무 이렇게 빠르게 바뀌어서 안 나오는 건 아닐 텐데. 보통 이게 그건데 나와야 되는데. 이거 일단 일목균형표 차트는 나올 거라고. 예. 이, 이럴 때는 다시 닫고. 바이낸스가 지금 백그라운드로 실행되고 있나? 실행되는 거 없는데. 지금 막 들어놓아가지고 다른 일을 하기에는 너무 지금 변동성이 갑자기 터져요. 막 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에 터지면 좋은데 오후에는 잔잔해. 그러니까 이 서양 애들이 거시기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시세를 움직이는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좀 정반대의 시차에 있는 그런 애들이 좀 많이 이렇게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원래 새로 고침하면 이거 나와야 되는데 왜 이래 또 아마추어 같이. 여태까지 잘 나오다가 이럴 때가 있네. 차트 뭐가 문제야? 차트 왜 안 떠? 야, 지금 급등 이렇게 호가 심할 때 이러면 안 되지. 이 자식들아.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가뜩이나 이 바이낸스는 차트에 주문 얼마에 냈는지 그게 딱 일목요연하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차트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거시기 하네. 왜 갑자기 이래? 다른 거는 잘 나오는데, 그러네요. 지금 다시 이제 하락으로 이제 급등락하는 패턴 같은데, 뭐 매수 주문은 미리 깔아놨으니까 크게 변동은 없는데, 다시 이제 주가가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요. 아유, 왜 그래? 또 이렇게 바쁠 때 갑자기 또 차트가 안 나와. Your operation to pre-count, please try. 프락시 서비스. You can also try to switch the proxy. 이거, 그것 때문에 그런가? 굿바이 DPI? 이것 때문은 아닐 텐데. 다시. 지금 뭐 종목 많이 펴두지도 않았는데. 일단 캔슬하고. 원래 되는데. 야, 씨. 이 서버가
버거기는 거 아니야? 차트를 봐야 투자를 하지. 또 중요한 순간에 또 이러기야. 장고는 다시 이제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쩌다 가끔씩 그러더라고. 나오네, 이제. 좀, 투자 종목들이 다시 이제 가보도록, 변동 아까 컸던 게 VIC. 와, 한 개 남기고 다 책을 낸 거야. 4.7. 야, 지금 이게 계속 1%, 2%, 이때 들어가지고 4%, 3%, 2% 이랬거든요? 0.3, 0.2, 이 정도였는데, 갑자기 이 지랄이네? 또 이게 안 나와, 왜 또. 야, 차트가 나오니까 또 이게 안 나오고 난리야. 같이 좀 놔라. 자, 지금 거의 한 며칠 만이야, 이게. 한 3주 만에 드디어 큰 봉 하나 나오네. 아슬아슬하게 한 개 남겨놨구만. 와. 지금 이거 78개 중에서 93% 책을 내고 다시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떨어질지 기회를 봐서 잘 매입을 해야 돼요. 이거 한 $280 정도 손실 상태였는데 복구가 어느 정도나 됐을라나? 이게 한 번 다 팔고 다시 재매입 들어갔었거든요. 그래갖고 좀 원래는 $400 가까이 손실 났었다가 조금씩 이제 복구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복구가 됐을라나? 자, 오늘 하루 보지 않기 VIC. 아직도 그거네. 다 책을 대도 $205 정도 아직 복구를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한번 떨어지면 다시 사고, 이제 다시 이제 또 한번 또 장사를 해야 돼요. 바로 올라버리면 그것도 좀 곤란해. 다시 한번 살 기회를 줘야 돼. 어느 시점에서 사야 되는지, 지금도 좀 사고 싶긴 한데,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거 워낙 또 갑자기 이렇게 올라버리네. 이야. 맨날 이렇게 막 0.61% 오르고 막 3시간 동안 다시 원복되고 또 흐르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러네. 와. 일단 VRC는 대기 타보고 이거 대기 타는 동안 또 이렇게 책을 댈 수도 있으니까 1.005 그 정도에 일단은 1.003 이 정도에 일단 좀 상황을 강망해보죠.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급하게 오른 종목은 근데 또 버틸 여력이 없으면 또 급하게 또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재매 시점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매수 많이 깔아놓지도 않았는데 별로 이렇게 수량이 많이 안 잡히네. 왜지? 그렇게 많이 매수 깔지는 않았는데 수량이 별로 안 잡히네. 어디 보자. 이거는 일단은 그러니까 매수만 일단 전량 취소해주고 바이 올. 이게 스팟에서는 이렇게 바이만 딱 골라서 취소를 해도 그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 해가지고 셀까지 다 취소가 되는 것 같더라고 스팟에서. 그러니까 이 차이점 마진에서만 이게 잘 잡히더라고요. 혹은 그때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코인만 아니라 다른 종목 코인까지 다 취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스팟에서 이제 스팟창에서 이 클리어 올을 하게 되면 약간 좀 이게 잘 안 먹히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이드 아더페어 해도 클리어 올을 하면 해당 종목만 취소됐었나? 아무튼 그 부분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바이만 딱 나오게 한 다음에 클리어 올을 하면 마진에서는 바이만 딱 매수만 딱 취소가 되는데 매도 주문은 그대로 남아있고 스팟에서는 같이 취소가 되더라고요. 약간 좀 에러 같은 건데 이런 걸 뭐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갑자기 이제 이거 주문이 잔잔해졌죠. 이렇게 돼가지고 했죠. 사줬어요. 그러니까 11176 얼추 이 가격에 사줬어요. 1차 매수를 넣은 거예요. 했는데 이제 또 비슷하게 12347 이번 타임은 12347 자 전체 자금에서 이제 분할해가지고 그때그때 수량이 다릅니다. 뭐 이번에는 26분할로 다시 나눴죠. 14분할로 가다가 26분할로 해가지고 11823 다시 매도 쌓아주고 540주 산 걸로 쪼개가지고 매도 쌓아주는 겁니다. 다시 11751 그러니까 이 바이낸스는 차트에 의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스팟에서는 이거 움직이는 것만으로 주문 변경이 돼요. 마진에서는 안 되지만 이걸로 딱 그러니까 순발력 있게 매수 매도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11679 어떤 시각적으로 이 폭 정도나 그런 걸 딱 할 수 있는 게 차트죠. 그러니까 뭐 차트 안 보고 투자하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투자 맨 처음 할 때는 정말 차트 볼 줄도 모르면서 막 투자를 했다는 게 좀 신기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11527 약간 더 사줘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추가로 하락을 할래나 모르겠다. 여기서 또 이렇게 하락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한 86이니까 한 120개 정도만 더 사보자. 129 지금 111 그거구나. 이 숫자가 딱 찍으면 이게 사라지면 안 되는 숫자가 그대로 남아있어야지. 그래야지 좀 더 빠르게 주면 되지. 그 사이에 또 그렇게 된 거야. 어디 보자. 매수 했지. 자, 또 이제 추가로 사주고, 그죠? 그러니까 주문 내릴 수 있는 폭만큼 대충 통밥 재가지고 사는 겁니다. 11535 자, 100개 남았는데, 아직도 폭이 예외하네. 그러면 더 사고. 133 이렇게 중간중간 누군가 이렇게 매수를 찔러주는 것도 또 이렇게 매수를 하다 보면 또 이렇게 흐름이 바뀌기도 해요. 11462 별로 그걸 기대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종목은 별로 그렇지도 않은데 조그만 종목들은 이런 거에 막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가지고 또 흐름이 바뀌기도 하더라고. 자, 일단 11386 자꾸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3? 약간 좀 이렇게 키보드가 좀 안 먹히는 듯 아쉬울 때도 있더라고요.
다시 120. 이게 작아 보여도 이게 1%거든. 그러니까 120개만 또 추가해서 하고. 생각보다 물량이 많네. 11308. 어차피 내가 산 가격보다는 거의 뭐 그거죠. 11312 뭐 이 정도에 걸어도 추가 폭락할 경우 이제 340주 걸어놨는데, 이거는 일단은 340주가 아니라 폭으로 볼 때 1, 2 폭이 너무 좁게, 그러니까 살짝살짝 좁아졌나 위에서 1, 2, 3, 4 그다음에 109에서 한 그래 한 400개는 걸어줘. 400개는 일단 걸어줘 보고, 이게 한번 오르면 다시 이제 비중이 높아져 가지고 좀 사는데 여유가 있어요. 1.48이면 굉장히 안정적인 거죠. 비중이 1한 그러니까 2.5 그때쯤부터 이제 매수도 안 되고, 그때쯤부터는 좀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굉장히 좀 비중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 그 와중에 또 다른 종목 체결된 거는 15종목을 보다 보면 아우 바빠요 바빠. 정신없어. 대충 뭐 이 정도씩 이렇게 찍어주고 5, 6 861까지 했으니까 5, 6까지 뭐 걸어주면 될 것 같네요. 그죠? 판 가격보다 싼 가격에 주문을 내는 게 이렇게, 얘는 그냥 지그재그 오가면서 좀 지루한 종목이긴 한데 어쨌든 그냥 수익은 나고 있어요. 지금 현황이 어디 보자. AMB 워낙 이제 소액 가지고 시작해고 $200. 근데 수익이 비트코인보다 낮은 편인 것 같아. 비트코인 벌써 111%인데 얘는 55%네. 아무튼 그래도 $200가 286 되는 뭐 그런 거죠. 처음부터 시작하지는 않고 중간에 이것도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누나 했고, 지금 뭐 USTC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다른 종목들은 좀 안 사진 것 같아요. 뭐 보자. 몹도 이거 안 보면 잠깐 이렇게 딴 데 정신 써두면 이렇더라고. 49.9 569에 팔아주고, 마지막 매수가가 몹이 563이니까 569에 팔아도 1%는 나는 거예요, 수익.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562에 판 가격이 얼마냐? 15달러? 아니지. 모르면 그래, 한 이 정도씩 넣어주고, 563. 569에서 566은 너무 폭이 적으니까, 아니지, 565? 565에도 넣어줘도 되겠다. 풀. 매수 풀로 넣어줘도 얘는 3배라서 비중이 되게 여유할 겁니다. 1.52. 오케이. 풀매수 넣어도 여유해. 여유하니까 이렇게 지나가지고, 방금 누나 좀 한번 했었고, 다른 종목 사줬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누나 삼형제, 특히 얘네는 좀 관리가 필요한데, 어디 보자. 누나는 안 떨어졌네요. 누나 클래식이 가장 많이 올라가지고 얘가 좀 이렇게 떨어졌는데, 누나는 아직 좀 더디게 올라가지고 애초에 그러니까 덜 올라가지고 떨어진 게 별로 없어요. 누나는. USTC는 어디 보자. USTC가 오히려 주가가 더 높은 상태네요. 얘는 아직 내가 살려던 가격에 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사도 될 것 같아요. 1, 2, 3, 4, 5 한 25,000개 정도는 사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니지. 어차피 이거 한 번에 이거 위로 쫙 다 팔린다고 해가지고
본전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싼 가격에 사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 말하는 와중에 또 올라버리네. 바빠요, 바빠. 일단 사줬고, 그러면 이거 4만 개는 변경을 해주고, 일단은 뭐, 47 좀 아래로 해가지고, 473. 다음에, 뭐, 그러니까 벌써 2만 개, 2만 5천 개인가? 방금? 산 게 있기 때문에, 그거죠. 원래 이 가격에 4만 개 살라고 했었는데, 일단은 한 17,000개 정도만 넣어가지고. 진짜 막 비중 위험할 때 바닥에서는 막 이렇게 진짜 매수를 샀습니다. 진짜. 진짜 막 여기서 더 비중 낮아지면 안 될 때는 최대한 그냥 버티면서 그냥 살짝살짝 막 매수되면 뭐 30달러 매수되면 그거라도 그 와중에도 또 이렇게 다시 이제 조금씩 깨적깨적 빠질 때 다시 또 오르면 1%라도 수익 내가지고 뭐 30센트라도 벌어먹고 막 하는 거죠. 다시 주가가 원복됐을 때. 진짜 막 좀 여유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하면서 존버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약간 또 이렇게 호가 주문을 딱 이렇게 기본 호가 단위로 네 자릿수로 보면 거의 뭐 기본 호가에 가깝죠. 뭐 이렇게 내면 또 이렇게 중간중간 또 이렇게 다른 매수가 또 들어와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주가 방어 차원에서 한 번에 뭉탱이로 주문내는 것보다 주가 방어 차원에서 확실히 좀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수급적인 부분이 이야기이긴 한데 52579 56 자 52579 자 여기서 산 걸로 여기 쫙쫙쫙쫙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자체가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체결이 나면 바로 이득이 되어버리는 딱 그거기 때문에 이 전체는 뭐 상관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득이 될 수 있는 판을 깔아놓는 거예요. 어디 보자. 5201 3 본전 탈출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자, 5142 18 5142 18 자, 50855 오케이. 코인 투자한 지는 좀 1년이 지났지만, 누나 대폭락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좀 해봤지만, 그렇더라고요. 이게 주식 투자에 어느 정도 이렇게 경력이나 좀 짬밥이 있으면, 코인 투자할 때도 좀 도움이 되긴 해요. 결국은 이게 다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2,000주만 더 사주고. 자, 수량 맞춰야 되겠, 또 이거 또 새치기 해버리네? 나 여기 찍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올려버리는 거야? 거시기 하네. 또 폭락시킬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뭐 지금 자리가 이제 퇴근이네. 2,000주. 자, 바로 쏴주고 망설이지 말고 50315 50315 자, 여기는 뭐 이제 호가폭이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가격에서 사고위에서 여기 걸어도 497인데 이것만 해도 얼추 1%예요. 1% 폭. 49775. 자, 여기서 대량 사가지고 쫙쫙쫙쫙 한 1% 간격으로 쌓았잖아요. 이게 얼추 1% 간격이 지금 되나? 지금 현황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팔리면 1% 먹는 거고 두 번째 팔리면
2% 수익 나갖고 팔리는 거고, 세 번째는 3% 수익 나가지고 팔리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 한 칸 매도될 때는 그게 별로 이제 크게 증가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수익이, 그러니까 매매 순이익이죠. 매매 순이익이 크게 전체 평단은 물론 많이 상승하게 되겠지만 위에 보유 물량이 많으면, 아무튼 그 매매 순이익 자체는 그렇습니다. 크게 증가하지 않는데 두 개, 세 개 이렇게 연속타가 나오다 보면 매매 순이익이 확 많이 나오는 거죠. 물론 이게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매매 손익을 딱히 제공하지는 않는, P&L로 제공하나? 모르겠어요. P&L이 평가액 아닌가? 어차피 평가 손익, 내가 매매를 안 해도 P&L은 그거 이렇게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P&L. 여기 보면 이제 P&L 이렇게 나오죠? 해가지고, 아닌가? P&L이 여기 나오나? 포지션? 뭐 해가지고, 뭐, 투데이스 P&L, 뭐, $2,500, 31.3%, 뭐,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뭐, 이 종목, 그러니까 오늘 하루 동안 뭐, 이렇게 수익 나고, 일부는 손실 나고, 뭐, 이렇게 나오죠. 투데이, 7데이로 하면 또 이렇게 잔고가 이제 변경이 되죠. 7일간 이렇게 이 종목에서 이렇게 수익을 냈고, 뭐 이렇게 됐다. 뭐 한 달간이면 또 달라지죠. 한 달간이면 또 규모가 커지죠. BTC $2,176 수익 보지는 않았어요. 뭐 좀 이렇게 잘못 잡히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 트레이딩 포지션이 정확하나? 근데 이게 아주 정확한 딱 제가 생각하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수동적으로 이제 엑셀을 만들어가지고 직접 이제 현황을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건 이 정도 수익 났고, 뭐, 각기 이제 종목마다 어떤 종목은 손실 보고 딱 그런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해가지고, 어디야, 펀드, 정신이 없어요, 아주. 어디 보자. 다시 뒤로 가기 하면은 에스티메이트 밸런스 월렛 코인비유 팟 뭐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거 그래프는 안 나오나? 트랜잭션 히스토리는 그런 것 같고, 이 그래프 보는 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보자. 없나? 옵션. 디파지 1420종 디파지. 코인비율? 이건 비율, 이렇게 비중. BNB는 거예요. 뭐 가치 투자에 가까운 거고. 이거 뭐 내역 나오는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여기 보면은 보이는 거죠. This week 해가지고, this month 해가지고 profit 했는데, 이번 주는 좀 손실도 많이 났던 그런가? historical debt, profit loss. 계속 이렇게 매일 흑자내다가 12월 5일부터 이번 주 이렇게 손실, 아까 얘기하고 똑같죠? 그렇게 됐다. 10월 1일부터 1일만 좋아하고 30일 동안은 이렇습니다. 잔고 현황. 제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잔고 현황에 여기 나온 그 엑셀에서 소개하는 잔고 현황하고 그대로 이제 똑같이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7주 지금 연속 거의 수익 내고 있죠. 바이낸스 자체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뭐 하루에 뭐 수익 11%, 18%, 24. 누적 그건가?
121, 133, 196. 라고 2,600달러로 10,000달러 그 유튜브 영상 올렸지만은, 그렇죠. 어디야, 이게? 2,600달러로 드디어 10,000달러 돌파. 현황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바이낸스도. 그러니까, 그것이, 주작은 아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실전 투자입니다. 실전 투자. 제가 뭐 이렇게 뭐, 주작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동영상 녹화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작을 하고 싶어도 주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 내역도 아마 나올 겁니다. 이게 좀 이렇게 해보면, 제가 한 7주니까 좀 기간이 이렇게 되겠죠. 전체 내역하면 이렇게 나오네. 이것만 좀 확대해가지고 안 보여주냐? 프로필 로스 USDT. 퍼센테이지는 뭐 이렇게 나오고, 로스? 프로필 로스. 갑자기 또 이렇게 바뀌어. 이게 프로핏. USDT 퍼센트. 263. USDT. 아무튼 이 잔고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도 나오네. P&L이 뭐 아무튼 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최근 손실을 많이 봤죠. 누나 삼형제 때문에. 지금 막 이렇게, 그랬던 거죠. 최근. 2일 전, 이렇게 나오네. 소급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아마 이게 우리나라 시간이 아니라 그리니치 표준 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12월 10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9일까지 내역 이렇게 나온 걸 거고요.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데일리 P&L 해가지고 넷 트랜스펙트 그죠?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현황이죠. 그러니까 이탭 이탭 데일리 P&L 이탭이 뭐 1974달러 360달러 했고 매일매일 이렇게 플러스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11월 12일? 아무튼 그렇습니다. 11월 이거 처음 들어갔을 즈음인가? 까인 날도 있겠죠. 뭐 11월 21일? 거의 이때쯤? 11월? 손실이 났던 날. 이거였나? 데일리 P&L. BTC USDT로 나오는 게 편하지? 11월 21일 많이 까였네. 11월 21일 11월 21일 45만원 까였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쪽이 정확해요. 제가 직접 이제 수승적으로 구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거의 안 보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죠? 다시 이제 매도 쌓아줬는데 한 개 팔렸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대량 493에 팔아가지고 이제 497 한 개당 1% 정도 수익 보면서 팔린 겁니다. 어디 보자. 루나도 그죠? 매도 쌓아줬는데 팔렸죠. 루나 2개 팔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시기 11176에 대량 사가지고 벌써 1113, 112랑 86 그렇으니까 거의 한 2% 정도 이제 수익 본 거죠. 추가로 떨어지면 만약에 여기서 추가로 떨어지면 이렇게 또 많이 사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나 떨어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여기에 그냥 왕창 매수를 받쳐놓고 그러니까 최대한 싸게 사는 게 중간중간 안 사고 최대한 싸게 사는 게 개이득이 되겠지만은 주가라는 게 항상 그렇게 그림대로 이렇게 그려지지는 않기 때문에 뭐 그런 현황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또 추가적으로 또 수익을 낼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에 비해서 주가가 여기서 이제 빠졌다가 다시 원복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매매를 안 하면 그때 잔고는 똑같이 되는데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 다시 한번 또 사들여가지고 또 이렇게 매도를 잘 쌓아주게 되면은 또 이 같은 주가 회복할 때 잔고는 훨씬 늘어 있는 거죠. 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투자 수익을 얻을 기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다시 잔고가 다시 이제 갱신했고요. 1090달러. 그러면 이제 또 업데이트 해야죠. 1090이. 자, 1440, 6451. 오케이. 해보면 1440, 6451.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저처럼 투자를 하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전 예전에 주식 전업 생활도 한 2년 한 적이 있었고 30살 초반에 뭐 그 후에 쭉 좀 잘 안 됐던 시절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를 해왔지만 뭐 투자만 이렇게 내내 했던 건 아니지만 이것도 다 이미 주식 투자할 때부터 만들어 놓은 엑셀에서 이제 코인에 이제 잡아 놓은 거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짬밥. 그러니까 어떤 뭐 수급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서 이게 수급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 비중 조절 중요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처음 투자를 하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잘 이렇게 뭐야 그 중요성을 좀 간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이렇게 자신이 좀 투자 경험 이렇게 트레이딩 경험이 많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인이나 주식이나 어차피 한 가지 원리로 통하기 때문에 특별히 뭐 다른 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USDC 한 건 제가 오지가 쭉 이렇게 사졌으니까 다시 이제 매도 걸어주고 이거는 또 갑자기 크게 움직여가지고 이거 오지 이거 아닌데 여기서 이쯤에서 팔고 그 예전 해가지고 막 맨날 한 3% 5% 먹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14분할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크게 움직여가지고 판 가격보다 다시 높게 들어갔어요. 그게 아까 시점이에요. 윅스로 보면 오지 이거죠 이거 5.141까지 전량 다 팔고 나가는데 갑자기 주가가 20% 이상 오른 바람에 재입성을 5.457 훨씬 높은 가격에 재입성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6만 원로 매도를 깔아줬습니다.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크게 한번 치솟기를 기다리면서 여의치 않을 때는 계속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또 차익을 도모해야죠. 단타 거래를 해가지고 일부만 팔고 일부만 사고 하면서 수익을 조금씩 증가시키는 겁니다. 5.506 오케이. 6. 자 이번 타임 26번 하니까 14.2. 이 숫자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들어간 수량을 분할해가지고 그 숫자를 그냥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구간마다 이 숫자를 다르게 하면 헷갈리고 좀 투자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비중이 워낙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투자가 좀 일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여러 가지 좀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시기 해가지고 오케이. 자 5.336인데 5.39니까 벌써 최저가에 사진 건 1% 이상 이득 본 거예요. 이것만 해도 8.59달러네요. 오케이. 해주고. 자. 지금 다시 매수를 조금 약간씩 이렇게 보태줄 수도 있지만, 일단은 뭐, 체결이 최소한, 지금 그거 났죠? 5.399에 팔았으니까, 5.399보다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좀 더 보태도 될 것 같네요. 이런 거는 비호가 가급적 채워줘야죠. 어차피 호가 자체가 깨적깨적이니까
약간이라도 힘을 실어주려면 기준호가에 붙이는 것보다는 약간이라도 이렇게 비누가를 채워주는 게 수급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5352. 5399 5352에 주문해도 1%는 낮은 거예요. 5362. 자, 지금 이쪽도 나름 큰 거긴 한데, 지금 USDC랑 비중이 워낙 그쪽이 커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짚고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오지 해가지고. 녹화 시작할 때는 막 1분에 막 6개, 7개씩 막 책을 소리가 나가지고, 진짜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오지도 큰 봉은 놓쳤지만, 큰 봉 놓쳤는데도 꽤 그래도 이것도 수소설 하더라고요. 어디 보자. 이번 타임은 일단 0.06% 거의 뭐 본전치기 가까운 현금인데, 기준에 벌써 이미 들어간 지, 기준에 해가지고 86% 정도 수익을 났죠. 만약 이 정도까지 치솟을 줄 알고 미리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보고 했으면 수익이 지금 훨씬 많이 났겠죠. FTT 한번 봐주고, FTT는 장기적 우상향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거래소의 어떤 토큰치고는 시총이 좀 낮은 편이죠.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억 달러가 1000억이니까 2조 가까이. FTT도 바이낸스처럼 뭐 이렇게 따로 네트워크를 제공하나? 뭐 덱스 거래소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번씩 일정하죠. 약간 좀 일정한 패턴. 그죠? 또 오늘 하루 오르면 또 당분간은 또 거시기 할 수가 있어요. 그래, 또 며칠은 거시기, 한 번씩 이렇게 거시기 한 거죠. 일단은 오늘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만약 떨어지면 다시 이제 살 유량으로 매수 걸어놓고 있고, 오케이. 뭐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자, 루나,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거고. 지금 녹화가, 57분이 삽시간에 지내야, 삽시간에. 아직도 더 오르려는 형국이에요. 루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 보자. 이거 다 팔리면 흑자로 마감될 거예요. 루나. 워낙 기준에 많이 떨어진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거의 뭐 지옥의 한 주였기 때문에 영상 초반에 이야기했지만 아직도 마이너스 13% 손실. 근데 기존에 처음 들어간 거에 비해서는 한 100% 정도 수익을 냈고 다시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렇죠. 처음에 해가지고 처음에 들어갔던 게 450달러 정도 가지고 시작을 했나? 900달러 만들고 다시 이제 물타기 300달러 넣어가지고 어제 좀 위험해가지고 여유 자금을 넣지 않았으면 좀 청산 위기까지 갈 정도로 심하게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죠. 루나 클래식은 흑자 전환된 것 같고, 자, 한 주의 결산인데 이거는 지금 뭐 잔고 갱신을 항상 이렇게 최고점 찍은 잔고를 토대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투자가 항상 그래야죠. 1091811 갱신했나? 오케이. 1091811 맞지? 1091811 오케이. 자, 1442-7713 다시 깔아주고, 지금 그러니까 좀 생활비를 투자금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갖고
조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만기 적금 타면서 얼마더라? 한 1,400만 원 정도 찾았는데 그랬죠. 거기서 이제 400만 원만 코인에 투자를 이체를 해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생활비는 그냥 CMA 계좌 넣어놓고 그때그때 조금씩 뭐 방세 낼 거 조금씩 거기서 다 충당을 하면서 투자금을 일체 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여유했던 거예요. 주식 투자도 그랬고 지금은 뭐 투자금 찾지 않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그래요. 이때는 막 좀 힘들게 투자를 했죠. 왜냐하면 이때는 막 진짜 한 10만 원 벌면 2만 원, 3만 원 찾아가지고 장보기 하고 막 진짜 막 꾸역꾸역 전략하면서 살았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식도 참 고맙기는 한데 꾸준히 이렇게 돈을 벌었으니까 고맙기는 한데 얘만 해가지고는 답이 없겠더라고요. 예전에는 더 좋았어요. 더 좋았는데 시장 흐름이 점점 이렇게 규제가 많아지고 호가 흐름도 너무 이렇게 변동성이 적어지는 방향으로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작년만 해도 그랬어요. 작년만 해도 1,000원 이상부터 5호가씩 그러니까 1,005원, 1,010원, 1,010원 이런 식으로 호가가 쌓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얼마더라? 하여튼간 2,000원까지 1원 단위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1,000원, 1,001원, 1,002원, 1,003원 이런 식이라서 되게 매매하기가 까탈스러워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안정성을 원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겠지만 약간 이렇게 주가폭, 변동성 차익을 좀 이렇게 노리는 매매를 할 때는 그게 굉장히 좀 수익이 반감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갖고 제가 2021년도인가? 그때 처음 이렇게 투자할 때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폭이 좀 줄어든 게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좀 주식 투자가 더 난이도가 높아지고 좀 어려워진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이제 코인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짬이 나을 때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거였나? 이게 아니고 간단하게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자면 그것이 어디였냐? 이게 루나 클래식이 한때 마이너스 51%, 루나가 마이너스 38%, USDC가 이게 자금 수열 전이었거든요. 마이너스 63.5%까지 찍었었어. 징글징글 할 정도로. 근데 이 마이너스 63.5%도 지금 벌써 마이너스 29.59%까지 복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마진 투자에서는 또 그게 가능해요. 이렇게 큰 봉 한번 나와주면 2230에 30달러 손실해서 1246달러 손실로 줄었죠. 그러니까 1000달러 정도 이제 복구가 된 건데 앞으로 좀만 분발해가지고 이제 한 번만 더 이렇게 복구를 잘 하면 분전치기가 가능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도록 하자. 아무튼 이랬다. 이게 참 존나 팔린 건 이게 그건데 잘 봐요. 이게 원래 예전에 14분할 해가지고 11187 1만 1천 주씩 이렇게 쌓아놨었는데 주가가 갑자기 이제 급락을 하게 되면서 떨어지는데 사들여야 되는데 많이 못 사들이겠더라고. 그냥 주가 방어 차원에서 이렇게 깔아놓는 게 사줬는데 1000주, 2500주, 800주, 1400주 이렇게 정말 위의 규모에 비해서는 조금만 사진 거죠. 그러니까 많이 살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산 위기 때문에 많이 사기가 어려워가지고 이제 바닥에서는 이제 좀 이렇게 방어 매수 더 이상은 좀 떨어지지 말라는
말기를 염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방어매수만 깔아주고 했는데, 이렇게 주가가 갑자기 이제 치솟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호가 주문의 중요성인데, 이렇게 치솟았는데 한 이게 8에서 9% 정도 되거든요. 근데 팔리는 수량이 뭐 여기 위에는 뭐 1만 7천 주, 1만 8천 주인데, 여기서는 막 한 200주, 300주, 600주 그 정도만 막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평가 잔고는 그게 된 거죠. 이때 평가 잔고는 확 올라갔는데, 다시 거기서 연타로 이제 좀 이렇게 물량이 많은 매도 물량이 많은 데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다시 징글징글하게 원복돼 가지고 빠진 거예요. 한 2시간 동안. 근데 그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빠졌을 때 주가가 제자리로 가면 평가 잔고는 팔린 게 없기 때문에 거의 제자리로 간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거를 좀 호가 분할을 다시 한번 제대로 좀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8% 정도까지도 꾸준하게 좀 많은 물량을 팔았으면, 다시 빠졌을 때 또 많이 사들이고 그랬으면 주가 제자리가 됐을 때 잔고는 제자리가 아니라 잔고는 상당히 좀 올라가 있었겠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호가 재정렬을 해 준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꾸준하게 이제 해가지고 탁탁탁탁. 아까만 해도 이렇게 위는 막 1만 1천 주, 막 2,500주, 800주 이렇게 이제 반등하겠지 했는데 계속 더 징글징글하게 5일, 6일 동안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팔려가지고 이제 깔끔해진 거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다 누나 클래식도 다 이런 형국이다가 호가 재정렬을 한번 해준 거죠. 이렇게 깔끔하게. 누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좀 이렇게 자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나왔는데, 그래도 162개씩 깔다가 뭐 한 80개, 70개씩 했는데, USTC는 진짜 막 1만 2천 개씩 깔다가 뭐 한 1000개씩, 1000개씩, 1000개씩이니까 진짜 좀 그랬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시 해줬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예전 고점 찍고 다시 이제 아무튼 이렇게 좀 이렇게 최저점 찍고 거기서 이제 26분할 해가지고, 이 급등주기 때문에 14분할도 너무 띄엄띄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6분할 정도 해가지고 이제 5,000개씩 이렇게 쪼개가지고 나눠준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한번 치솟다가 이 정도까지 치솟다가 다시 이렇게 빠질 때 상당수가 체결됐죠. 상당수가 체결됐기 때문에 다시 이제 대량으로 사들일 수 있는 그 수익금이, 자금이 그만큼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만약에 주가가 그랬던 거죠. 여기서 이렇게 빠졌을 때 이때는 팔린 물량이 거의 없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떨어져도 다시 살 수 있는 수량이 거의 없었는데, 애초에 이런 식으로 호가를 깔아둬가지고 여기가 다 책을 났었으면 다시 이렇게 얘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2시간 동안 빠졌을 때, 이걸 좀 확대해서 볼까? 아유, 이게 다시 RC는 좀 아주 오래 걸려. 항상 뭐가 이렇게 여기서 원래 컨트롤하고 확대.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좀 빈둥한 수량으로 쫙 했을 때 여기서 좀 많이 팔렸으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대량 사가지고 같은 주가가 됐을 때 잔고는 확 늘어 있었겠죠. 그런 부분이 좀, 잔고가 늘어 있지는 않지. 잔고가 이제 늘어 있지는 않은데 많은 물량을 사고 다시 이제 위로 이제 책을 놨을 때 그때는 좀 이렇게 잔고가 오를 수 있는 거죠. 여지가 있는 거죠. 뭐 좀 그런 부분이 아셨던 거죠. 그러니까 잔고가 오르지는 않지만
다시 이제 매도를 이렇게 채워 나갈 수 있는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는 참 고난이 한 주긴 했지만 나름 여전히 좀 배우는 게 있었다. 그러니까 아직도 좀 새롭게 배운 게 있었다면 이번 주는 지옥의 행군을 비록 했었지만 하도 징글징글 떨어지는 바람에 여기 막 주 6일 동안 막 징글징글 떨어지는 바람에 USDC도 6일 개고생을 했지만 그 와중에 이제 호가 분할 재정립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됐다. 뭐 그런 부분이죠. 이걸 좀 더 빨리 했었으면 좀 더 뭐 했을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중간중간 그러니까 대세적 반등은 못했지만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좀 10%씩 이렇게 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벌써 그러니까 이틀 전에도 이렇게 쳤고 여기서도 이렇게 한 번씩 쳤고 이럴 때도 좀 이렇게 좀 제대로 호가 분할을 미리 해놨으면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한참 매매를 잘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면 위에 물량이 이렇게 많이 남게 돼요. 근데 이걸 내리기는 좀 너무 아쉽더라고. 그러니까 내리면 다시 이제 주가가 치솟았을 때 그 예전에 기대한 거에 비해서 본전이 한참 안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매도 호가를 만약에 내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랬던 거죠. 그래갖고 함부로 내리기는 그랬고 그렇게 이제 이 수량을 그대로 똑같이 한 번에 내리면 좀 그거는 좀 아쉽고 해가지고 더 이제 작게 쪼개가지고 균등하게 하면 좀 약간 부담이 없어지는 형국이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오늘 같은 때 뭐 주가가 다시 이제 돌파를 해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빠지는 흐름으로 가면 그때는 좀 많이 이득이 되는 거죠. 다시 사들이면서 또 다음 기회에 또 한 판에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다져지는 거죠. 지금 이게 바로 이렇게 위로 치솟아도 그게 아직 29% 복구까지는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한번 사들이는 것도 다시 이제 있어야 돼요. 빠질 때 또 다시 한번 사들이고 주가가 이제 우상향 가면서 다시 이제 상승을 해주면 본전 이상 탈출을 할 수 있는 좋은 각이 나오는 거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이 차트상에서 호가 분할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호가 분할을 하냐면 간단해요. 14분할 같은 경우는 제 나름의 이제 기준으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14분할이면 한 번에 이제 뭐 그런 거죠. 14,000개를 샀으면 1000개씩 쪼개가지고 주문을 낼 때 이렇게 14분할 호가로 내는 거고 26분할은 뭐 한 번에 만약 26,000개를 샀다고 하면 그걸 26개로 쪼개가지고 내는 건데 뭐 엑셀을 참고해도 되긴 되는데 그래요. 엑셀을 만들어가지고 저는 호가 계산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그러니까 지금 시세를 딱 넣으면 지금 시세가 딱 이 가격이고 여기서 이제 30개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매도할 수 있는 수량이 나오게끔 엑셀 계산기를 짠 거죠. 등락을 만약에 2%로 바꾸면 더 이제 커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칸이 차이가 2%씩 차이는 아니고 이 기준가로부터 이 1의 호가가 2%가 되는 겁니다. 다시 여기서 2%.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 가격이면 이 가격으로부터 이 가격이 2%가 아니라 등락 계산으로 봤을 때 이 기준가를 봤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는 2%, 4%, 6%, 8%, 뭐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제가 로직을 짰을 거예요. 해가지고 이것도 좀 오래전 작년쯤에 만든 거라서 좀 가물가물한데 그래요. 엑셀이란 게 그때 딱 만들 때는 좀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만들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막 내가 어떤 수식으로 이렇게 했는지 아무튼 일단 만들어 놨으면 잘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호가 계산 이야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간단해요. 처음에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하면은 맨 처음 매수가가 이 정도에 했으면 바로 위에 한 1% 정도의 매도가를 첫 번째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고점 이 정도까지 고점 치기를 바란다 하는 거에 2번 호가를 넣고, 그 다음에 이 1번과 2번이 중간점에 3번 호가를 넣고, 다시 1번과 3번의 중간점에 4번, 그 다음에 3번과 2번의 중간점에 5번을 넣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크게 이제 그러니까 4분할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 이제 3분의 1씩 이렇게 끼워 넣으면 되는 겁니다. 6번, 7번, 8번, 9번.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이제 3분의 1씩 쪼개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채워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씩 이렇게 채워 넣으면 되는 거죠. 그 차트에서 눈대중으로 이렇게 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직관적으로 그냥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한 개가 스페어가 남는데 이건 맨 상단에 올리든지, 아니면 뭐 1번가 매수가에서 좀 빠르게 처분하고 싶을 때는 이 사이에 넣든지, 그러니까 매수가보다 더 높아진 주가 현황이면 그냥 바로 던지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스페어가 좀 활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스페어 필요 없으면 애초에 그러니까 14분할 하지 말고 13분할로 하면 딱 맞아 떨어져요. 26분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렇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주가 폭이 하루 크게 급등을 하는 경우 뭐 한 30%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지 같은 것도 지금 뭐 거시기하지만 이렇게 좀 하루 뭐 3%, 5% 이렇게 움직이는, 혹은 한 10% 정도까지는 뭐 이렇게 여유하게 14분할 해도 잘 굴러가는데, 좀 이렇게 막 하루에 갑자기 막 23%막 이렇게 되면 14분할이면 너무 띄엄띄엄 해가지고 되는 거예요. 좀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만든 호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1번 내고 2번 내고 3번 내고 4번 내고 5번 내고는 똑같아요. 여기까지 똑같은데 거기서 이제 다시 반씩 쪼개가지고 6, 7, 8, 9를 만든 다음에 이걸로 이제 8분할이 된 거죠. 이 8분할에 각기 또 3분의 1씩 채워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5분할이 되고, 거기에 이제 스페어 하나 해가지고 또 이제 총 26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스페어가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25개, 애초에 그러니까 수량을 25분에 처음 매수한 수량에서 한 번에 들어간 수량에서 25로 나눠가지고 그냥 1에서 25까지 쌓아주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2만 6천 개를 가가지고 26분할 하고 싶다 그러면 1000개씩 이렇게 쌓으면 되는 거겠죠. 1000개씩 1000개씩 해가지고 26분할 해가지고 이게 쌓는 겁니다. 이게 몇 번 해보면 이게 제일 직관적이고 편하더라고. 그러니까 차트에서 대충 눈대중을 줍고 여기 주문 내고 여기 주문 내고 여기 주문 내고 여기 주문 내고 뭐 그렇게 굴러가는 거죠. 근데 왜 밑에서부터 매수를 먼저 호가를 샀냐면 그거죠. 주가가 변동되면서 빠르게 체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가급적이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채워넣는 걸 원칙으로, 여기서도 밑에서부터 채워넣는 걸, 그러니까 1번, 2번 한 다음에 3번 이렇게 가운데 찍고도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이제 반씩 나눌 때도 먼저 밑에서부터 먼저 이렇게 하고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해주는 거죠. 최종적으로도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그래야지 이제 이렇게 호가 주문을 내는 와중에도 또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면 체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체결 안 되고 다시 떨어지면 위에부터 먼저 주문내느라 체결 안 되고 떨어지면 좀 억울하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쌓아주는 겁니다. 일단은 그런 현황입니다. 오지는 뭐 좀 관망을 해야 됐고, 이렇게 보니까 아직 거시기하네. 아직도 좀 덜 떨어진 감이 있네. 근데 너무 성급하게 샀나? 1시간 봉으로 보면 좀 많이 떨어진 것도 같은데 더 떨어질 여지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여기서 이제 반등 좀 해보고자 몸부림을 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왕창왕창 떨어지니까 호가가 예전에 널널했는데 지금은 꽉꽉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좀 덜 떨어지길 바라면서 열심히 지금 호가 주문을 내면서 하고 있는 거죠. 뭐 누군가는 뭐 이쯤에서 사가지고 벌써 이게 손실 크게 본 사람도 있겠죠. 이쯤에서 이제 이쯤에 딱 들어가지고 반등 시점이다. 그러니까 이거 한 번 쳤으니까 또 크게 반등할 수 있다. 해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600에 들어갔다가 지금 한 마이너스 10% 손실 보고 물려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다 보면 물타기 차원에서 좀 주문을 많이 내는 걸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뭐 저는 편합니다. 오케이. 저는 그냥 편하게 임하면 되는 거고, 누나가 다시 이제 다시 이제 올랐네. 올랐다가 한 시간 보고 봐야지 좀. 그렇죠? 다시 이제 떨어지는 와중인데 아직은 별 그게 없네요. 아직 기세가 꺾이지 않고 그대로 또 올라가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1154에 이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도 1.1254에 한 400개 깔아줘 볼까? 아니야, 정찰병 차원에서 270개만 넣어붙이고 자금 여유는 뭐 빵빵해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또 매도 체결도 많이 나가지고 비중은 되게 좋아졌어. 1.57이니까 그죠?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한 판의 수익을 도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막 주중에 얼마더라? 한 8,300달러인가? 8,700달러인가? 하여튼 그 정도까지 빠지는 구경을 하다가 와 12,800달러 넘었었거든요. 이때 잔고가.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때. 이때 12,800달러 이 실 잔고가 넘었었는데 128408일 한 8,400달러까지 잔고가 유동을 치더라고. 그러니까 이 종목 자체의 변동성도 심한데 또 마진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USTC가 이때 한번 개작살이 났던 적이 있었지만 GFT도 그랬어요. GFT도 마이너스 64% 찍다가 어느 정도 복구해가지고 마이너스 이제 43%된 거고 했는데 이게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예전에 거의 몰빵식으로 뭐 한 9,000달러 중에서 USTC의 비중이 한 8,000달러 막 10,000달러 중에서 8,000달러 이상 될 정도로 비중이 높아졌다가 그때까지는 이제 계속 이제 수익 많이 냈고 뭐 그랬었던 거죠. 수익 많이 내고 이거 2,230달러 손실되기 전에는 한 6,700달러 수익 상태였죠. 그 정도 이제 수익 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된 거죠. 다행인 거는 그렇게 이제 몰빵식으로 하다가 너무 이제 규모가 커져가지고 다시 이제 15분할 마진 투자로 자금을 좀 이체를 하면서 UST 수익금을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적당히 좀 3,500달러로 비중을 줄이는 상태에서 이 정도 손실이 나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었다. 예전에 한 종목 집중 투자해서 거의 뭐 한 종목 집중 투자는 아니지만 USTC로 비중이 거의 다 쏠린 상태에서 이 정도 나섰으면은 청산 위기까지 갔죠. 청산 위기까지 갔는데 추가로 자금을 이체할 여력이 없을 뻔했기 때문에 만약에 청산을 당하지 않았으려면 바이낸스 자체가 아닌 정말 외부에서 다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은행으로 이체를 해가지고 한국 거래소에서 거인을 한다면 트론으로 바꿔가지고
바이낸스의 자금 수요를 할 뻔했던 거죠. 만약에 이제 집중 투자. 그래갖고 분산 투자가 다행이다. 분산 투자 해가지고. 그리고 마진 종목을 할 때는 이 15종목 정도로 이렇게 분산을 하니까, 그러니까 마진이라는 큰 리스크를 분산 투자로 이제 하면서 그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좀 위험은 회피하면서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을 살리는 거. 분산 투자의 또 단점은 수익을 한 번에 빨리 내기가 어려운데, 마진을 분산 투자로 하게 되면 굉장히 상상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진이라는 수익을 볼 기회를 극대화하면서 또 분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이제 청산당할 위기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좀 이렇게 비중이 위험한 종목이 있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보면서 많이 수익 본 종목들을 잠시 이제 다 팔고 자금 세요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애초에 스팟에 어느 정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갖고 지금은 저는 이제 BNB는 수수료 절감을 위해서 BNB도 사두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잔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USDT로도 계속 이렇게 비상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해가지고 어떤 뭐 특정 종목들이 이렇게 비중이 위험해지면 그때그때 이제 넣고 이 현금 물량에서 넣고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면 좀 더 이제 여여하게 할 수 있죠. 해가지고 전체 마진 자금의 한 5%나 한 10% 정도. 저는 그걸 위해서 지금 적게 가지고 있는데 최소 3%. 그러니까 $10,000가 전체 마진 자금이 $10,000면 한 300에서 $1,000 정도는 스팟에 그냥 매매하지 않고 USDT를 가지고 있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비상용으로. 비상용으로. 해가지고 좀 위험해진 종목은 그때그때 이제 스팟에서 이렇게 쌓아주면서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위험한 코인들로 이렇게 쌓아주면서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러면 뭐 자금이 놀면 좀 아쉽냐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뭐 이렇게 스팟에 좀 잔여금이 있어도 그럼에도 이제 마진 투자이기 때문에 그 남는 한 95%나 그 93, 하여튼간 한 95% 정도의 그 자금으로도 굉장히 큰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괜찮은 겁니다. 제가 지금 얼마야? 마진의 97.2%가 가 있지만은 지금 실제 잔고는 뭐 여기서 이제 한 $300 정도 되겠죠? $1,400? $1,300? 하지만 실제로 이제 굴리고 있는 금액은 $35,000 정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1,400. 그러니까 증거금 한 30%? 그 정도가 되겠네요. 30% 이상이 되겠네요. 비율적으로.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실제 잔고는 $14,22 정도로 빚 $24,000 정도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최고점을 갱신하지 못하면 아까 기입했던 잔고가 이번 주에 이제 마감 잔고가 되는 거죠. 항상 투자는 어제보다 더 나은 시점을 계기로 하기 때문에 항상 여기는 최고점 잔고를 적어 넣습니다. 그날 이제 다음날 이제 정규장 전까지 주식 시간으로 정규장 전까지 내가 지켜본 최고점 잔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잔고를 이제 버팀목으로 해가지고 다음 날은 이 잔고를 또 돌파해 볼 수 있는 매매를 하자 하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하는 거죠. 상향에 도움이 되는 거죠. 상향. 아무튼 굉장히 다이나믹한 한 주였습니다. 200만 원을
갑자기 이제 일요일 날 거의 한 자정 무렵에 갑자기 이제 벌게 되면서 이제 흑자 전환하게 되면서 이게 마이너스였다가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서 오후 7시부터 설사 흑자 전환이었나? 하게 되면서 간신히 한 주 수익이 10만 원 달성된 거죠. 이때도 기근이었는데 한 주가 그러니까 5주차 때도 기근이었는데 6주차 때는 대박 수익이 나고 7주차는 10만 원이지만 뭐 아무튼 의미가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 한 주 동안 거의 뭐 허리가 피곤해가지고 앉아 있는 것도 때리면 힘들더라고.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또 눕다 보면 또 힘들어가지고 또 일어서가지고 걷다가 또 앉고 뭐 그런 노테이션이었는데 뭐 그랬죠. 뭐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노가다를 만약에 했다고 하면 하루도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투자라도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잔고를 갱신을 하게 되면 추가 영상을 짧게 녹화해가지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할 것이고, 만약에 이제 잔고 갱신을 하지 않았으면 이번 녹화를 마무리해가지고 7주차를 정리하는 코인 투자 7주차를 정리하는 그런 이제 영상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말이 안 되네. 해가지고 이번 주 주식과 코인 수익은 25만 5천 원, 뭐 이 정도. 나쁘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한 주에 그래도 100만 원만 한 주에 100만 원만 벌어도 참 생큐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좋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예전에 뭐 진짜 주식만 할 때는 진짜 막 좀 아끼고 막 이렇게 살 정도로 좀 아끼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상 7주 이거 또 다시 이제 또 추가로 사질 수도 있겠네요. 잔고 현황은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다시 약간 좀 단기적으로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제 스타일이 그렇다고 뭐 한 번에 딱 처분하고 다시 싸질 때 한 번에 들어가야지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보통 다 이게 투심이 꼬여가지고 뭐가 됐든지 놓칠 수가 있어요. 한 번에 팔고 나가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뭐 6%, 뭐 10% 이렇게 치솟으면 멘붕 오는 거예요. USTC 같은 경우도 뭐 그렇죠. 여기서 이제 버텼다가 여기서 다시 오르네 해가지고 이 정도 올랐으니까 다시 빠지겠지, 빠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막 전량 매도했는데 갑자기 14% 14.91% 상한가 한번, 옛날 상한가 한번 딱 한 시간에 딱 쳐버리면 그죠? 다시는 이제 들어갈 기회가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당분간 한두 달은 뭐 일주일이나 그러면 멘붕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대로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맞추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판단과 예측을 미리 내가 어떤 뭐 점을 찍듯이 홀짝을 하듯이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지 않고 최대한 그냥 내가 판단하지 않고 그냥 구조적으로 이제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판 자체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까는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측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이 양방향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요동친다고 했을 때 거기서 내가 최대한 이제 이득 볼 수 있는 방향,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갈 수도 있겠지만 아래로 갈 수도 있겠죠. 그 양쪽에서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는, 최선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방향을 좀 고민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게 좀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관리하면서 매매를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제일 편하고 별로 이렇게 고민이나 뭘 할 필요도 없고, 단지 얘기하는 건 주가가 이제 급하게 떨어지게 되면 위에는 물량이 많이 남아있고 밑에는 막 깨적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거는 한번 다시 이제 호가 재정렬을 해줘가지고 일신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도 이제 중요하다는 걸 좀 이렇게 깨달은 한 주였습니다. 아무튼 도움이 되길 바라며, 녹화하다 보니까 새벽 24분인데 눈이 말똥말똥합니다. 딱히 오늘 낮잠을 잔 적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좀 늦게 일어나긴 했죠. 전날도 뭐 늦잠 자가지고 오늘 한 오후 1시에 일어났나? 그러니까 벌써 이제 전날이네. 전날 오후 1시쯤 일어났나? 생각은 좀 그래요. 진짜 이게 시차가 없어요. 시차가 없고 평일과 주말에 어떤 구분적인 느낌도 없어요. 근데 평일에는 좀 주식시장까지 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평일은 평일이구나 그런 느낌이 있긴 있는데, 계속 또 이렇게 체결 터지고 막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지가 오르고 있네요. 어디 보자. 오지 이번 차 수익이 이렇게 되면 또 오르는 모양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또 대세 상승 잘하면 또 이제 대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차트 흐름으로 가고 있죠. 얼마야? 5.74%, 38달러 벌었네요. 662달러 들어가서 그래갖고 700.82달러. 수익률은 누적 수익률은 96.86%. 오케이, 좋아. 또 대량으로 이렇게 되면 좋죠. 여기서 이제 쫙 오르게 되면 저는 좋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상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기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중간에 또 뻑이 나면 이제 영상이 또 다 녹화하다가 너무 길면 뻑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영상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상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리스리 채널이었습니다.